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질환경실험실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원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수질환경실험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교수 최용주입니다. 수질환경실험실이라는 이름이요, 우리 수질적인 측면,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시생활에서 접하는 물의 수질, 거기에 물 환경에서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들까지 다루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ater Quality and Environment 이렇게 적었습니다. Water Quality and Water Environmen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적인 요소를 어떤 이제 수처리라든지 또는 이제 물 환경에서의 오염도 평가, 영양 평가 이런데 집어 넣을 수 있을지, 반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적인 진보를 크게 이루면서도 실제로 환경에 또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는 부분은 수처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물환경 중에서도 퇴적물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ater Treatment Group, Sediment Management Group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연구실 안에서의 소그룹도요. 그래서 이제 여기 Water Treatment Group의 어떤 주제들을 보면요, Membrane Contactor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흡착으로 물 속에 있는 미량 오염 물질을 제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평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수철이나 정수의 어떤 이제 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살리기 위한 좀 더 저렴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높은 재생 이런 개념의 어떤 자연적인 물질을 활용한 이런 이제 흡착제 개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퇴적물 관리 쪽에서는요, 우선 준설이 퇴적물 관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준설된 퇴적물질의 처리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퇴적물에 있는 오염을 실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오염원을 트랙하고 이제 오염도를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때부터 해왔던 퇴적물의 어떤 흡착제를 투여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퇴적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안정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하나하나별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멤브레인 컨택터를 이용한 질소 회수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물속에 있는 하수에 있는 또는 뭐 다양한 오염수에 있는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를 선택적으로 잘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나 오염수로부터 조금의 염기를 거기에 투여함으로써 암모니아성 질소를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고 그것들이 가스상의 물질만 지나갈 수 있는 하이드로포빅 멤브레인 소수성 막을 통과해서 우측에 있는 산이 포함된 용액으로 넘어가게 돼서 결국은 황산을 사용하면 암모늄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멤브레인 공정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금 이런 하이드로포빅 멤브레인의 경우에는 공극이 가스로 차 있고 그 공극이 가스로 차 있는 것 때문에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계속 공극에 가스를 채워놓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공극이 웨팅, 즉 물로 젖게 되면요, 더 이상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점점 공극이 젖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젖음 저항성, 웨팅 레지스턴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동영상을 보시면요, 저희가 개질하기 전 멤브레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젖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성이라는 것은 이 물하고 표면의 접촉각이 이제 직각 이상이라는 건데요. 이제 우측에서 저희가 연구실에서 개질한 것을 보면은 거의 뭐 물방울이 위에 떠 있다시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젖음 저항성이 높은 멤브레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속에 있는 미량 오염 물질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왼쪽에 보시는 뉴스 기사에 과불화 화합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소독 부산물 등등 의약품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한 수생태계 영향, 또 이제 정수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오염 이런 것들도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이후에 해체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폐수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도 역시나 소량의 오염물질이 있더라도 방사성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흡착 공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도 대부분 흡착 공정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보시는 activated carbon, 활성탄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높은 기공과 높은 기공의 면적과 그리고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높은 친화력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테스트를 하기로는 어떤 물질보다도 여전히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여전히 흡착 능도 좋고 가격도 리즈너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흡착제를 저희도 개발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기물질에 대해서는 활성탄, 그다음에 무기물질에 대해서는 이 지올라이트라는 이제 천연광물 물질이 상당히 또 흡착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기물질에 대해서는 지올라이트,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적용성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탐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물질들은 계속 어떤 이제 실제 공정에서의 모델링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조금 더 좀 지속 가능성이 높은 매질들, 어떤 이제 생물 기원의 매질들, 이런 것들, 또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선택성이 높아서 흡착제로서 사용하기도 좋고 어떨 때는 또 센서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물질들에 대한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생물기원의 어떤 흡착제 중에는 바이오차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해서 생산할 수 있는 물질 중에 고형 물질을 이제 바이오차라고 부르죠. 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조류, 미세 조류를 이용해서 그것을 표면 개질함으로써 또는 미세 조류의 배양 조건을 달리함으로써
중금속에 대한 흡착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뭐 흡착제의 선택성이나 흡착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성탄의 어떤 계면 활성제 개질을 한다든지 활성탄의 어떤 이제 기공 포어를 히팅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늘리거나 어떤 기공에 존재하는 기공의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타겟 물질에 대한 선택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퇴적물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적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설 물질이 늘 많이 생산이 돼요. 뭐 항로나 항만의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늘 준설이 이루어지는데요. 퇴적물의 준설이. 특히나 뭐 항로나 항만 같은 경우에 산업 지역인 경우 또 선박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다양한 오염 물질로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유류 물질, 중금속 이런 것들입니다. 런던 협약에 의해서 오염된 준설토는 다시 바다에 들어갈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을 적정한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아니면은 잘 처리해서 역시나 매립하거나 또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왕 처리를 했으면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많은 지금까지의 토양 정화, 준설토 정화 공법들은 오염물질의 제거에만 초점을 맞춰 놓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측면에서 즉 어떤 상품의 생산 측면에서 고찰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품의 생산 측면에서 고찰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 과정이 달라져야 되는지가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연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산성이 높은 식물 생산성이 높은 토양을 생산할 수 있는지 기존에 사용하던 뭐 소일 세디먼 워싱이나 서멀 트리트먼트 같은 방법을 응용하면서도 조금 더 식물 생장에 유리한 그런 토양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뭐 어떤 산소 공급 조건과 어떤 온도에서 조금 더 양질의 토양이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과 연계해서 어떤 현장 기반으로 어떤 퇴적물 오염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또 여기에서 오염원이 어디에 존재하고 또 어떤 오염도라든지 또 오염 특성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또 관찰하고 퇴적물을 이제 채취하고 또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실제 우리 환경을 직접적으로 고찰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패시브 샘플러라는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퇴적물 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위해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박사 과정부터 해왔던 어떤 이제 현장에서의 퇴적물 정화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역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오염 정화 기술과 그다음에 실험실에서의 어떤 실험 결과 그리고 그것과 연계한 어떤 모델의 개발 그래서 이제 모델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모두 연계해서 수행하는 그런 체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흡착제를
퇴적물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오염 퇴적물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방법은 오염 퇴적물에 위에 보시다시피 섞은 다음에 그 퇴적물에 있는 오염물질이 활성탄 같은 이제 흡착제에 단단히 붙음으로써 더 이상 물로도 나가지 않고 또 생물체로도 들어가지 않는 이제 이런 방식인 in situ solvent amendment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퇴적물 위에 오염된 퇴적물 위에 역시나 이제 활성탄과 같은 흡착 물질을 깔아서 역시 물속에 퇴적물에 원래 존재하던 오염물질이 물층으로 수층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in situ reactive capping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모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실험 결과를 모델과 연계시켜서 어떤 검증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모델을 돌려서 또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장비들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에 대해서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한 GCMS, LCMS, 그다음에 이제 이온에 대해서 이제 IC, 또 이제 HPAC, 그다음에 이제 PAH, 다원상 방향족 탄화수소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GCFID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어 놓고 있고요. 또 흡착제의 어떤 이제 표면 특성을 알 수 있는 BET 애널라이저, 그다음 이제 멤브레인에서 이제 젖음 현상을 아까 이제 물방울 보셨죠? 이걸로 찍은 건데 젖음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접촉각 측정기, 컨택 앵글 애널라이저 이런 것들도 실험실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연구실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더 궁금하신 부분, 이 연구실에서는 어떤 논문들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또 좀 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